어디따마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2024 KBO 리그 벌써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야구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비하인드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설위원, 박차연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한화 팬이자 치과 의사이자 마술사이자 프로 엔잡러 매직빵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주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모셨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개국공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매직빵님 그리고 박차연 PD님, 이름하여 쌍박 듀오인데요.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시다시피 그 한화이글스 성적이 4월에 좀 좋지 않아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1회, 2회 연속으로 두 번 나오고 약 한 3주, 한 달 만에 나오는데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 한화 팬들 추위에 적응해야 된다, 가을 야구 해야 되니까 반팔 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긴팔을 좀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5월에는 꼭 반등하는 한화이글스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 그 박차연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모신 걸 보니까 뭔가 이제 제작진이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또 유일하게 롯데를 5강으로 또 그때 지목해 주신 PD님이셨거든요. 저는 롯데 전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김태형 감독이 왔으니까 그런 약간 흐름의 문제를 좀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김태형 감독이. 저는 그동안에 주말에 이제 자꾸 지방 출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매직빵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저를 불렀구나. 예, 그런 저희 생각이 둘이 들고. 지금 혼나러 온 거예요. 혼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이 비하인드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시청률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개국공신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그동안 제 후배였던 김민환 PD가 나와서 수많은 어그로와 이제 악성 댓글들을 많이 이제 받고 다녔는데 저는 좀 소심해서 어그로보다는 이제 기록과 팩트, 데이터에 기반한 다른 캐릭터로 가겠다. 예, 그럼요. 저는. 매직빵님 혹시 이상훈 의원님이랑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죠? 아마 그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치과를 할 때 네. 저희 그 치과 고객으로 오셨었어요. 그때 주로는 저희 이제 후배 원장님이 담당을 해주셨고 저도 한두 번 또 뵌 적이 있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하고 오늘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보통 인연이 아니죠. 원래 이게 사람이 웃긴만 스쳐도 인연인데 제 입 안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개국 공신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때 5강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200만 관중이 넘은 이 시점에 그걸 한번 저희가 살짝 되짚어 볼까 하는데요. 다들 긴장 바짝 해주시고요.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다시 보는 5강 판도 대기록의 한 주, ABS 못 믿어 괴물이 화가 났다. 기아 최소 경기 20승. 첫 번째 주제는요. 다시 보는 5강 판도입니다. 저희가 첫 방송 때 이렇게 세 분이랑 이제 5강 예측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기아, LG, KT, 두산, 한화를 예측을 했었고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 박차연 PD님 이때 롯데를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혼나러 온 게 맞네요. 혼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자리예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오시라고 하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5강을 다시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 저만 이제 하나를 안 뽑아서 제가 작가님한테 의기양양하게 저는 그때 하나 안 뽑았습니다. 이렇게 딱 카톡을 보냈는데 작가님이 대신 롯데 뽑으셨잖아요. 딱 한마디로 일관하셨거든요. 저희는 데이터 중심이니까요. 팩트에 기반해서. 네, 팩트에 기반해서. 아직 시즌 초니까요. 2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타면 또 무서운 게 롯데인데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없죠. 혼나러 온 거 아니라면서요.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매직빵님은 그때 막 고산병 걸린다 해가지고 산소통 선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선물이 더 왔어요. 잠수할 때도 산소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산병이 걸렸다 할 정도로 윗순위에 있다가 지금 순위가 많이 하락했는데 거의 이 하락 곡선이 거의 독수리 슛 느낌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요. 하지만 또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20%밖에 안 했고 또 흐름을 타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5강 예측이랑 지금 흐름이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혹시
정반골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억울합니다. 이게 대다수 기자, 해설위원 그리고 야구인들이 그때 당시 저희 거 봤을 때 기아, LG, KT, 두산, 한화 이게 정배였거든요. 맞아요. 예, 이 모든 스포츠가 예측대로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시즌 예측은 그냥 시즌 예측일 뿐이다.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또 예측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이상훈 위원님도 네. 그래도 우리 제작진들이 계속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5강 예측을 초반에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예측을 하지 않기로 잘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굳이 지금 하자면 현재 5위권에 있는 팀들을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KT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KT가 그 5강권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화는 좀 어려울까요? 아까 그 산소 근데 한화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그 스포츠의 그 순위 경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순위 경쟁을 떠난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정.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한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팬들하고 함께 해요. 그러니까 팬들도 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더라도 끝까지 응원을 해주는 이런 고마움이 있고 선수들도 이런 거 다 압니다. 하나는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가 지금 올 시즌 15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 중이거든요. 대전에서 마땅히 할 게 없기도 해가지고. 하여튼 5강 얘기는 안 나오네요. 네. 하지만 전 믿고 있습니다. 예, 하나이글스. 근데 사실 5강 예측을 저희가 했던 거랑은 정말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팀을 하나하나 짚어보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삼성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첫 방송 때 이제 편집이 되긴 했지만 꼴찌팀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팀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잖아요,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을 키움보다 아래로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삼성을 좀 최악체로 좀 삼성. 예상을 했습니다. 타선이 10개 구단 중에서는 좀 상당히 하위권 전력이 아닌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장난친다고 회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이 야자랄 전문가들이 삼성을 하위권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위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삼성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야구는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투수가 좀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본인이 올리는 걸 떠나서 어느 정도 마운드에서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을 버텨주느냐 그리고 세든맨들이 어떤 그 위기를 잘 넘기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원태인 선수하고 이승윤 선수가 너무 지금 활약을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FA로 영입이 돼 있는 이 세든맨들이 본인의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어떤 득이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가 배팅이야 뭐인지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투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타선도 보면요. 맥큐넌 선수가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고 우리 비타뷰에 나왔었던 김영웅 선수도 최근에 홈런을 빵빵 때려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 타선의 모든 이프가 죄다 긍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리그 타율이 최상위권이고요. 주자가 득점권에 포진했을 때 그리고 4회부터 6회까지 7회 이후 모두 3할 이상 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승부처에 상당히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가장 아쉬웠던 이 장타 갈증을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홈런을 7개나 때려내면서 중심 타선에서 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4월 6일 8연패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대타 김원곤 선수가 결승 2루타를 쳤어요. 그 이후 경기에서 김원곤 선수가 또 타선에 상당히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박찬현 PD님은요. 지난주에 삼성 중계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예, 말씀 지금 나왔지만 저도 이 잘 뽑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를 삼성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리즈전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파이팅도 좋고 또 유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야수들이 많은 삼성에 딱 구심점을 잡아주더라고요. 맥키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진영 타격 코치한테 얘기를 좀 더 들어봤는데 선수들한테 엄청 잘 다가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한테도 자기니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얘기를 해주고 또 젊은 선수들이 그걸 또 잘 습득하고 그래서 타격 코치 입장에서 상당히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지는 팀이 삼성이잖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기록의 한 주, 지난주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정 선수 이승엽 감독을 뛰어넘어서 KBO 통산 최다 468홈런, 오승환 선수는 아시아 최다 세이브 408개를 기록을 했고요. 김도영 선수 KBO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혜영 선수는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를 기록을 했네요. 네, 먼저 최정 선수 종전에 이제 이승엽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부상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홈런을 딱 쳐냈습니다. 지난 24일이었는데요. 사직 롯데전 5회 초 이인복 선수를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최정 선수의 468홈런이었고요. 467홈런을 때린 이승엽 감독을 이제 넘어서 역대 KBO 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홈런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가 시즌 10호 홈런을 날렸는데 19시즌 연속 그 와. 10홈런, 두 자릿수 홈런 대기록이고요. 지금 최정 선수가 오늘 또 홈런을 쳐서 11개인데요. 이게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31개만 더 치면 500홈런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올 시즌 내에 아마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최정 선수가 사실 이걸 방송에서도 그간 공개도 안 됐고 기사로 많이 안 나왔는데 최정 선수가 어렸을 적에 사슴피를 좀 먹었다고 해요. 최정 선수가 보면 프로 데뷔 후 지금까지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먹었던 사슴피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기록을 살펴보니까 최정 선수가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린 구단이 하나더라고요. 네, 뭐 근데 그 최정 선수뿐 아니라 사실 뭐 많은 타자들이 대부분 하나 구단에 출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홈런 공장장이다 막 이런 별명이 있던 선수들도 있고 예전에 뭐 안영명 선수라던가 안승민 선수, 김영민 선수, 이태양 선수, 송창기 선수 뭐 이런 그 선수들이 역대 피홈런 1위를 기록하면서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모기업이 그 대포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올 시즌부터는 좀 그런 내는 우리 하나 선수들의 이름이 좀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익숙하고 담담하시네요. 네, 워낙 많이 이번 시즌도 어제도 3개인가 맞아가지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행인 게 최정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하기 전년도가 제가 은퇴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 1년이라도 이제 같이 했었으면은 한 몇 개 정도 맞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고민을. 그렇죠. 좀 뭐 몇 개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정 선수 입단하기 전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또 대기록이 있죠. 오승환 선수 408세이브로 아시아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저도 뭐 선발 중간 마무리 이렇게 보직을 맡아봤지만 한 보직에서 이런 대기록을 세운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축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건강해야지 마운드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정말 이 그라운드, 이렇게 다이아몬드 안 그 바깥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기록이 세워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도 좀 짧았지만 100세이브조차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기록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배지만. 이게 한 주에 나온 대기록들이잖아요. 한 주에 이렇게 2개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박차연 PD님은 이제 직접 중계 나갔을 때 이런 대기록 나왔던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지금 딱히 생각나지는 않는데 사실 뭐 저희 방송사나 PD들이 이런 대기록이 나오는 경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저희가 좀 힘이 들지만 기록에 남는 역사적인 경기니까 캐스터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가깝게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류현진 선수의 100승 도전 경기를 하러 마산에 내려가서 실제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 류현진 선수의 약간 첫 승부터 쭉 다 준비하고 배지원 아나운서 전에 저희 식구였던 배지원 아나운서 미리 전화해서 어디에 앉을 거니. 그래서 배지원 아나운서가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자기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예쁘니까 왼쪽에서 잡아달라고 카메라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아쉽게 그 맥스를 가서 못했는데 울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승엽 감독의 은퇴 경기를 한번 중계를 했었죠. 그때도 그 서로 방송사에서 하겠다고 이제 많이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엠스프로 순번이라 저거 되게 열심히 또 의미 있게 중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대기록을 앞두신 선수들은 그 저희 엠스플 방송에서 맞춰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예쁘게 잘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제2의 이종범이라고 불리는 김도영 선수는요. 이종범 선수도 현역 시절에 못했던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역 시절에 이종범 선수를 많이 상대를 해보셨잖아요. 김도영과 이종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종범 선수는 이제 저희 친구입니다. 네, 친구인데 이제 타석에 나와 있으면 정말 던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부를 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선수. 예, 살아나가면 3루까지 가 있으니까. 저는 이종범 선수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선수 같다. 이정우 선수 있잖아요.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는 야구를 하고 싶어서 태어난 선수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야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야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이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최근 또 비하인드를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잘 맞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송중학교 자기 모교를 방문을 해서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좀 훈련을 했대요. 좀 일찍 가서 거기서 자신의 지금 타격 폼이나 이런 걸 만들어준 중학교 은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곳을 다녀오자마자 또 계속 방망이가 잘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매직방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도영 선수가 이제 사실 한화의 또 문동주 선수랑 같은 해에 1픽, 2픽으로 이제 그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동주 선수가 이게 기아 타이거즈가 고향 팀인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김도영 선수를 픽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한화 이글스가 문동주 선수를 선택해서 같이 이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도영 선수를 픽할 당시에 김도영 선수 포지션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선수가 조금 부진했어요, 하필. 그래서 투수보다는 김도영 선수를 픽을 했고.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에게 약간의 뭐 앙심이 남아있다 할까? 약간 그 커뮤니티에서 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KBO 최초 그 공식 160km 구속이죠. 네. 그거를 그 박찬호 선수 타석에서 분노해. 근데 찬호 형만 아니었으면 내가 고향팀 가는데. 그때? 네, 해서 160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만들어낼 정도로 어떤 그 둘 사이의 어떤 스토리가 좀 있는 거죠. 예, 두 분 다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동주 화이팅! 네. 정말 오늘도 역시 비하인드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제는요. 지난주 뜨거운 화두였던 ABS와 류현진 선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이제 100승을 기록하려 했던 KT전에서는 조금 이제 감정적인 모습도 보였고 ABS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죠. 매직병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안타깝게 봤고요. 사실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경기 중에 드러내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선수인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요즘 이제 한화 이글스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뭐 같은 일을 당해도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대처가 가능한데 워낙 이제 팀 분위기도 좀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훌륭한 투수고 또 한화 이글스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하다 보면 ABS 존에 잘 적응해서 문제 없이 시즌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류현진 선수는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 KBO는 또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놨는데요. 투구 추적 데이터를 바로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지적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23일 후배 문동주 선수의 투구를 보고 타자 바깥쪽을 잡아주는 스트라이크 존 여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내가 등판한 24일 경기에서는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3회 조용호 상대 3구째 볼이 낮다고 판정이 됐는데 본인이 다시 5회 같은 쪽 높은 공에 스트라이크 볼이 판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5회가 좀 더 빠졌는데 이건 또 반대로. 스트라이크 판정이 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KBO는
두 가지 포인트 다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먼저 유현진 선수가 24일 조용호 세 번째 공 같은 경우에는 중간존 하단 0.15cm를 통과했고 또 하단에 0.78cm를 통과하지 못해서 볼로 선언됐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23일 경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문동주가 4회 천송의 타석에서 던진 4구째 스트라이크 또 24일 날 유현진 선수가 천송호 선수에게 던진 3구째 볼 궤적을 공개하면서 투구 위치가 다르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박차현 PD님 같은 경우에는 첫날 저희가 ABS 도입 얘기를 했을 때 도입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이 논의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보완하려면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그때도 이제 이런 기술 의존적인 그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보일지 어떻게 타자들이나 투수들이 느낄지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대전제는 찬성입니다. ABS의 도입에 대한 건 찬성을 하지만 어떤 그 태블릿이 지금 구단에 하나씩 지급되잖아요. 네. 방송사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이거 방송사들도 필요하다. 방송사들도 우리가 알아야 이거 설명을 하지 않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KBO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태블릿을 받았더라면 약간 투수들이 약간 의아해하고 타자들을 의아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즉각 해드릴 수 있었겠죠 시청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PTS로 추적하는 ABS 시스템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즌 전에 원태인 선수가 구속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방송사들의 구속은 믿을 게 안 된다. 저도 이제 방송사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방송사들이 쓰는 구속은 그 PTS 기반으로 지금 ABS 시스템에서 같은 구속을 저희 받고 있고 구단들은 이제 트랙맨인데 그 예전에는 저희도 그 전광판에서 트랙맨 구속을 바로 직접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구속으로 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엠스풀 구속이 너무 뻥튀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커뮤니티에 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지난 3월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이제 고척돔에서 했잖아요. 네. 팀 코리아 선발로 원태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팀을 대상으로 선발로 나갔었는데 이때 썼던 장비가 PTS가 아니라 호카입니다. 근데 실제로 구속이 정말 높게 나왔어요. 93마일 이렇게 150배에 가까운 구속을 원태인 선수가 던지는 걸로 찍혔어요. 그래서 의심을 시작한 건데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아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정한 몇 경기에 한해서 실제로 뭐 미국에서 호카이를 가져오든 아니면 지금 구단에서 쓰고 있는 트랙맨을 좀 사용을 하든 해서 실제로 PTS 데이터와 이 트랙맨이나 호카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봐라 한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선수들도 보여주고 시청자들한테도 납득을 시키는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 기술에 대한 불신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저희가 이제 남은 시즌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PTS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반으로 가고요. 트랙맨이나 호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기반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KBI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다수의 구단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PTS가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황재균 선수도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대안이 좀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최소 경기 20승입니다. 무려 27경기 만에 20승에 선착했는데요. 구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죠? 이게 구단 역대 최소 경기인데 종전 기록은 28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요. 1993년 그리고 2017년 요 두 시즌이요. 기아가 모두 통합 우승을 차지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 페이스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아 팬들이 더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역대 20승 선착을 했던 팀의 KBO 리그 우승 확률을 따져보니까 62.9%입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옆에서? 아니 그 하나도 10경기 8승 2패 그거 몇십 년 만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성적 좋았다고 그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겠죠, 기자님?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눈에 좀 띄세요? 그러니까 야구는 뭐 한두 선수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두드러지게 이 플레이라든지 그 눈에 보이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김도영, 또 이우성 선수
또 마무리 정혜영 선수. 이 세 선수들이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야구를 볼 때 이런 그 분위기적인 모습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벤치가 이범호 감독 아래 좀 잘 어우러지는, 형식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의기투합되는 이런 모습들을 벤치 모습을 자주 보면서 야, 기아가 정말 선수들의 플레이 그 이상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3년, 2017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통합 우승. 네. 그럼 가장 최근이었던 2017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경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21승 9패입니다. 7할. 똑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타율은 높고 평균 자책점은 낮아요. 지금의 기아가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훨씬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기아 팬들의 지금 반응과 열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때 뭐 브랜드데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샵에 줄이 3시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기록원이 5,000원짜리 부채 이거 하나 사고 싶다고, 호랑이 부채. 저 줄을 서야 되냐며. 그래서 3일 동안 막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사긴 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아 팬들이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약간 느낌적으로도 지금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아, 갑자기요? 줄 긴 것도 팩트. 그럼요. 그럼 제가 눈으로 본 거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또 매직빵님이 한숨을 쉬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기아 전력 중에서 네. 좀 부럽다. 우리 팀에 좀 데려오고 싶다. 뭐 요즘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야구 관련 방송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채팅이나 뭐 댓글로 이 하나 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아가 요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딱 2가지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타자랑 투수를. 하지만 또 하나이글스 5월에는 또 의기투합해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굳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기아를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웃으세요? 저는 원래 그냥 마음이 좀 아파요. 매직빵님. 아니 괜찮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예. 근데 기아가 이제 더 무서운 건요. 나성범 선수까지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8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이제 합류를 했고요. 바로 대타로 나왔고 또 볼넷을 얻어내면서 이날 짜릿한 역전극에 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나성범 선수는 지금 수비가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본인도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주루 플레이나 수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사이 정도다. 수비하는 나성범 선수의 모습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크라테스 선수도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나성범 선수도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 이 기아의 타선 얼마나 더 살아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나성범 선수도요. 저희 빅터뷰에서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이어서 지난주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지금 만나보시죠. 이범호 감독이 지난 이틀 동안 경기 전에 이렇게 그 배트에 기를 불어 넣어주는 선수들이 모두 이제 안타를 때렸는데 낙차 큰 변화고 느린 땅볼 흘러갔고 비어 있습니다. 1루에 살아납니다. 두 선수의 동선이 엉켰고 베이스 커버가 늦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볼 유격수 건너냈고 2루 자 볼을 떨어뜨립니다. 볼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한 점이 들어옵니다. 마운드가 올라가지 않았고 점수는 4대1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끊어냈고 러닝스로 1루에서 볼을 다시 떨어뜨렸고 홈으로 또 한 명의 주자.
카운트를 내봅니다. 1루 정면인데요. 잡고 태그 아웃입니다. 지금 예. 태그가 안 됐는데 태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스피드 라인을 벗어났는지 그렇군요. 아마 자 김범도 1루수가 받고 지금 김지찬 선수를 태그하는 과정인데 제가 보니까 예. 김범수 선수가 적극적으로 태그를 못했고요. 글러브 끈이 김지찬 선수의 지금 몸에 닿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미트가 조금 닿으면서 박계민 선수는 지찬아 너 오른발이 스피드에 벗어났어.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삼성 선수들과 막역하죠. 네. 이 야구 제잘제잘 야잘잘 함께 만나봤습니다. 매직박님 오랜만에 야잘잘 보셨는데 네.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뭐 저는 뭐 그 류현진 선수가 100승을 도전하는 그 경기에서 실책들이 좀 몰아져서 나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사실 그 하나보다 팀 실책이 많은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야잘잘 이런 걸 하면 꼭 하나는 뭔가 이렇게 좀 실책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피해의식인가요? 그런 생각이 영상을 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어서 PD님들이 좀 그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도 좀 열심히 하고 재밌는 장면 많은데 좀 좋은 걸로 좀 넣어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나가 좀 부진해야 네. 그 매직박님 개인 방송은 시청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다른 팀 팬들이 놀리러 자꾸 오고요. 이상하게 한화 경기가 좀 늦게 끝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 팀 팬분들이 다 자기네 경기 끝나면 이제 매직박 놀리러 가자. 그래서 이제 8회 9회쯤 되면 뭐 1,000명이던 시청자가 막 2,000명씩 이렇게 좀 쌓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네. 한화가 아마도 시즌 초와 지금 온도차가 가장 큰 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전문가분들을 여기 모셔봤으니까 한화가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좀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연패 기간이 두 번 길게 있었던 게 두 번이었거든요. 초반에 5연패 한 번 있었고요. 6연패가 있었는데 수비가 좀 안 되면서 타격 위주의 좀 라인업을 짰고 이게 결국에는 수비 실책으로 좀 많이 이어지는 이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연패 기간 중에 이제 김민우 선수가 또 지금 현재 전력으로 이렇게 아웃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 전력에 상당히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포지션 중복이 좀 심한 구단이었어요. 내야 외야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수비를 결국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기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타격 위주로 짰는데 뭐 삼성한테 1대 0으로 지고 좀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또 최근에는 타선이 좀 터지는데 선수들이 선발부터 좀 점수를 좀 많이 내주면서 지는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야다리가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딱 질 만큼만 점수를 내고 질 만큼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오늘 좀 왜 그런지 좀 PD님이나 또 해설위원님이나 기자님한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수비라고 봅니다. 네, 배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다운이 있는 거고 당연히 결국은 에라와 투수의 볼넷 이런 걸로 사실 점수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좀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데이터의 근간이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중계를 하다 보면 그런 약간 흐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화가 요즘 아쉬운 게 뭐냐면 공격이든 수비든 좀 허무한 플레이가 좀 많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러치한 상황에서 이거 뭔가 흐름을 탔다. 지금 뭐 하나 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초구 치고 그냥 내야 땅볼로 죽든지 아니면 그냥 파울플라이로 그냥 초구 치고 죽고 이런 좀 허무한 플레이를 좀 많이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한화가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많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최근 트레이드 시도에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금 빠른 볼을 던지는 잉여 선발 자원을 트레이드 시장에 좀 내놓아서 이런저런 카드를 맞추고 있고 외야 자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하나보다 밑에 있는 구단, 지방 구단과 트레이드 협상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성사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밑에서 어떻게든 지금 외 포지션에 좀 빠져 있는
대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가 타격 코치를 바꿨는데요. 코치진에는 아마 좀 더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면 또 경험 많은 벤치 코치를 또 더그아웃에 두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글스 파크는 연일 지금 매진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팬들의 팬심은 리그에서 정말 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얼른 빨리 기량 회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마성의 남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안녕, 나는 롯데자이언츠 황성빈이라고 해. 반가워. 집에 퇴근하는 길에 내가 느낀 감정은 세상이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두 번째 홈런은 홈런인지 몰랐는데 세 번째 친 타구는 내가 맞자마자 넘어갔다는 느낌이 왔어. 일단 백업 역할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시간이 조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경기 이겼으면 좋겠어. 투수한테 내가 언제든지 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심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많이 과했던 것 같아서 양현종 선배한테도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제가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 마성의 황성빈으로 불리고 있잖아. 뭔가 좀 입에 착 달라붙는다랄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모든 선배들을 다 존경하는데 그래도 나는 훈이 선배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장난칠 때는 장난으로 다운된 기분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야구를 했을 때는 박용택 선배가 가장 큰 롤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누굴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게 없고 지금 내가 준비한 거를 쏟아부으려고 노력 중이야. 내 비밀 한 가지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생각보다 장타툴이 있는 선수일지도 몰라. 많은 팬 중에도 우리 팀 팬들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는 만큼 좋은 결과 많이 보여줄게. 항상 고마워. 네, 이번 순서는요. 화제의 선수를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양현종 대 송진우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의 대기록이 있었죠. 양현종 선수가 통산 170승을 달성하면서 송진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210승에 이제 40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또 대투수께서 계속 지켜봐 오셨을 텐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최근 그 10년 동안 평균 170이닝 이상 이렇게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70이닝 이상이면 그냥 승을 못 얻으려도 그냥 한 12, 3승은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팀의 투수로서 이 가치가 충분하고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한 모두 기록을 갈아치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 모두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두 선수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찬 PD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통산 성적을 보시면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죠. 지금 송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승을 넘기기도 했지만 103세이브가 있거든요. 200승 플러스 100세이브는 10수년 동안 나오지 않을 대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8삼진 기록은 아마 제 생각에는 곧 깰 것 같아요. 다승 기록도 지금의 꾸준함이면 충분히 깰 수 있겠지만 송진우 선수는 3,000이닝을 넘게 던졌거든요. 과연 이거는 깰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투수 모두 너무 대단하고 특히 이제 양현종 선수는 우승을 2번 시켰고 지금 현재까지라면 올해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아무리 뭐 개인 성적이 좋다 해도 결국은 이제 팀의 우승을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두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록을 하나 보다 보면 1992년에 다승과 구원왕을 동시에 차지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KBO 리그에서 나올 수도 없고요. 통산 최다승, 그다음 최다 이닝, 탈삼진, 11시즌 연속 2자리 승수 기록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내기 안타 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야구만 투수만 잘한 게 아니라 타격적인 재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양현종 선수의 목표는 일단 KBO 리그 현역 최다승으로 오른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직빵님은 하나 팬으로서 또 오랫동안 송진우 선수를 봐오셨을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하셨죠? 그쵸, 뭐 빙그레 시절부터 하나까지 팬들 사이에서 이제 송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선발로 이제 승을 쌓고 다음 날 정도에 5회 정도에 이제 팽팽한 경기에 올라가서 또 승을 쌓고, 네, 그리고 또 다음 날은 9회에 올라가서 세이브를 하고 이틀 있다 또 선발 던지고 약간 TV를 틀면 나오는 어떻게 그렇게 약간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좀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전천후로 활약을 하신 분이고 또 송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선수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송 회장님이라고 하는 만큼 이 후배들을 위한 어떤 그런 희생이나 노력에도 또 애쓰셨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뭐 존경하는 분이고 뭐 꼭 하나 팬이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죠. 내가 만약에 두 선수 중에 딱 한 명만 우리 팀에 영입을 해야 된다면 네 분은 어떤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정세영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시대 보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전천후로 썼단 말이에요. 진짜 등판 간격도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았고 와, 진짜. 불펜 투구 대신 실전 등판을 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럼에도 몸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이 꾸준하게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저긴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수비를 꼽고 싶은데요. 수비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국내 투수, 제가 본 그리고 주변 야구인들의 기뜸을 들은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투수 수비 실력을 자랑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송진우 뽑겠습니다. 매직방님도요? 필요하면 이제 또 대수비로도 끝내기 안타도 칠 수 있으니까 전천후로 또 활용이 가능하시면 송 회장님. 아 저도 송 회장님. 왜냐면 요즘 그 4월에 하나가 조금 불펜이 좀 안 좋아요. 뭐 그렇다고 선발이 또 좋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선발이 필요할 땐 선발로. 불펜이 필요할 땐 불펜으로 또 활약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에서 또 저는 송진우 회장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도 송진우 투수를 뽑겠습니다. 네, 설명 앞에서 다 해주셔갖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투수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찬현 PD님은요? 저는 양현종 선수를 뽑겠습니다. 그 송진우 선수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기록을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어떤 조언이 좋겠냐.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양현종 선수는 정말 자기 관리의 거의 끝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피부까지도 자기 관리를 피부 관리도 선크림을 엄청 좋은 것도 잘 쓰잖아요. 피부도 뽀얗고 사진도 되게 좀 피부 톤이 많이 차이가 좀 많이 피부 관리에 옛날이잖아요, 옛날. 이건 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니고 2014년부터 170이닝 이상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양현종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에이징 커브와 무관하게 이런 꾸준함은 결국 자기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 선수가 과연 몇 살까지 던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수년을 더 할 수 있는 선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기록으로 치면 도전자이긴 하지만 양현종 선수가 충분히 송진우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들도 깨부수면서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너무 현장으로 나갔을 때 또 양현종 선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리 약간 약을 치는 듯한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감안해서 예. 송진우 저희 코치님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 안 계시니까 네, 양현종 선수도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요. 저희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정말 모두가 실패를 해서 절망 그 자체였는데요. 이번 주는 좀 달라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박정권 위원님이요. 지난주 패널 중에 유일하게 위닝 시리즈 예측 성공. 그리고 류선규 단장님은요. 하늘의 버림을 받아서 아쉽게 예측 실패. 경기 도중에 이제 우천 취소 선언이 됐죠. 네, 매직방님도요. 2번 지금까지 출연해 주셨었는데 네. 그때마다 좀 하늘과 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우천 취소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제 2승 1패를 예측하고 1승 1패까지 되고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보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점수를 0.5만 주시거나. 세모? 네, 세모는요? 동그라미 X 대신 세모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주셔야지 하늘의 뜻까지 저희가 맞추긴 좀 어려우니까. 오타니 선수처럼 쓰레기를 많이 주워보시는 건 어떤지. 네,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많이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었죠. 기아가 이기면서 드디어 회장님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끈하게
완벽하게 또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회장님이시네요. 그쵸?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제가 이 승부 예측을 하면 항상 이기는 팀 쪽에 걸면 그 팀이 계속 졌거든요. 졌죠. 시리즈에서 졌는데 정박구. 이번에는 기아가 그래도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어깨를 피고 제가 마지막 날 25일 경기를 취재를 갔거든요. 젖잘싼가요? 좀 당당하게 갔더니 또 기아 홍보팀에서도 상당히 웃으면서 맞아 주시더라고요. 틀렸지만 나는 만족한다. 과정이 괜찮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펼쳐질 주중 3연전 저희가 어떤 예측을 했을까요? 이것도 만나보시죠. 제게 이번에 제일 눈에 띄지 않나요? 3-0을. 어떠세요? 그냥 롯데 제 팬들이 예측? 싫어하겠다. 오늘은요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여기 적어왔는데 키움은 연승이나 연패를 하는 팀입니다. 뭐 위닝, 루징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리즈에서 롯데를 수입으로 이겼어요. 키움이. 그리고 내일 선발은 헤이수스입니다. 1차전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키움 타선을 보면 김혜성 선수가 이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혜성 선수도 이제 터져주지 않을까. 좀 김혜성을 믿어요. 롯데는 안 터지나요, 그러면? 롯데요? 저는 롯데도 좋아합니다. 저희 팀워크를 더 공고히 해야 돼요. 이렇게 서로 그러지 마시고. 아니, 처음부터 혼냈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박정환 PD님은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두산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 최근에 기세를 보면 삼성이 훨씬 좋긴 하지만 두산은 곽빈이 아마 첫날 선발로 나올 것 같고 둘째 날에 브랜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승엽 감독은 수요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셔가지고 삼성의 기세가 좋지만 그래도 두산이 조금 잠실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원태인이 물론 이제 원태인 선수가 마지막 날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두산전에서도 원태인 선수가 좀 부진했어요. 그 2경기 나왔는데 ERA가 7.59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을 때 후배가 하도 어그로를 끌어놔가지고 저는 NC, LG 창원에서 열리죠. NC를 위닝 시리즈로 뽑았는데 양 팀의 그 선발 투수들 뭐 비교도 해봤지만 그냥 LC 2, LG 1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으로. 그리고 홈구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다음으로는 매직빵님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지난번 SSG와의 3연전에서 하나가 이제 수입을 했었죠. 예, 그래서 SSG를 아주 홍군형을 내서 돌려보냈더니 이제 SSG가 정신을 차리고 상승세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1승 1패에서 류현진 선수의 100승. 그리고 그 SSG 덕어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화요일 경기, 첫 경기를 아마 불펜데이로 SSG가 운영할 확률이 좀 높다. 그런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시리즈는 위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 질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측은 아주 잘 분석해 주셨는데 네. 비가 오진 않을까요, 이번에는? 기상을 봤는데 오늘 밤하고 내일 비 소식이 있고 화수목은 내일? 뭐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세영 기자님은요, 3주 연속 기아의 예측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 기아에 좀 무게를 많이 둔 게 양현종 내일 선수가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벤자민, 원상현, 엄상백 선수가 나서는데요. 선발진 무게감에서는 아무래도 기아가 좀 더 무게감이 있고 또 홈 경기라는 점, 이런 점에서 저는 기아의 2승 1패를 예측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저희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비하인드 예측까지 하고 나니까 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 혹시 다음 한 달 후에 나올 때는 조금 더 좋은 텐션으로 하나 이글스의 반등 소식과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박찬현 PD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6주 동안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개국공신으로서 앞으로 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올 때 좀 더 나와서 시청률이 회사에서 조금 그래도 소중한 존재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이 있습니다. 후배랑 약간 경쟁고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같은 레벨이 아니죠. 그 친구는 김민환 죄송해요, PD님은 약간 죄송해요. 사짜인가요? 인 거고 저는 데이터에 기반.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도 핫한 이슈 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수술한 타자들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시즌 초니까 아직은 좀 더 우리 선수들 믿고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